자, 올림포스 독해 기본 7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네 지문을 다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널리시스 지문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이 베르트 모리소, 이 사람은 was born in Bourges, France on January 14th, 1841. 1841년 1월 14일 프랑스에 있는 여기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2번 문장. She was the youngest of three daughters of an upper middle class family. upper middle class, middle class가 중산층이거든요. 근데 upper 붙었으니까 중산층 중에서도 좀 잘 사는 중산층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석도 보면 상류층 중산층 가정의 세 딸 중 막내였다. The youngest 하면 가장 어린 이란 뜻이죠. 3번 Maurice began to draw as a child.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컴마가 찍혔어. 다시 Maurice began 해가지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컴마가 찍혔어. 절이 나오고 컴마가 찍혔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접속사 또는 관계사의 여부입니다. 접속사 관계사가 있으면 뒤에 본동사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어. 근데 없으면 본동사가 못 나와요. 본동사가 못 나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분사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본동사가 아니면 준동사인데 준동사면 네 가지잖아요. 투부정사, 동사, 동명사, 분사, 동사 원형 요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컴마가 찍힌 다음에 접속사 관계사가 없으면 무조건 분사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다른 준동사가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분사가 나온다는 건 그 분사의 능수동 판단까지 해주실 수 있겠다는 소리고요.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물론 더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라는 논리를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그러면 앞에 있는 절 뒤에 컴마 있고 지금 접속사 관계사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보니까 taking 해가지고 현재 분사 처리됐고 분사 구문이 전개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모리소는 어릴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7세에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 원래 seriously 심각하게잖아요.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다시 지금 이 3번 문장에서의 핵심은 컴마가 찍힌 다음에 접속사 또는 관계사가 없을 때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입니다. 접속사 관계사가 없으면 본동사가 못 나오고 분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분사가 나온다라는 건 분사 구문이 전개된다는 거기 때문에 능수동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소리고 지금은 목적어가 보여서 능동인 현재 분사를 쓰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4번 Her early style featured subtle color harmonies. 그녀의 초기 스타일은 미묘한 색채 조화를 harmony 하면은 조화잖아요. 그걸 특징으로 했다. feature 여기서 보시면 동사로 쓰여서 특징으로 하다. 어떤 특징을 선보이다, 보여주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At 23, 23살에 she debuted at the official salon with two landscapes. 이게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was accepted to exhibit regularly for the next 10 years. 그녀는 23살에 두 점에 landscape 하면 풍경화예요. 두 점의 풍경화로 공식 살롱에 데뷔했고 그 후 10년 동안 regularly 하게 전시하도록 허용되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시하도록 허용되었다. 지금 accepted 같은 경우도 B 플러스 PP 수동 쓰이고 있잖아요. 뒤에 목적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목적어 없는 걸로 확인이 돼요.
다음, at 27, 27살에는 she was introduced to Edward Manet. 에드와르 마레에게 소개되어졌고 소개되었는데 그 에드와르 마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컴마가 찍혔어. 컴마가 찍힌 다음에 지금처럼 관계사가 쓰이면 이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에드와르 마네라는 사람이 대뜸 이름만 적혀있고 문장이 끝나면 누군지 우리 일반 독자는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드와르 마네에게 소개되었는데 금마가 누구냐면 요 정도로 이어주시면 돼요. 걔가 누구냐면 who became a major influence on her work. 그녀의 작품 활동에 주요한 영향이 되었던 또는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구나라는 부연 설명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선 자연스럽게 선행사가 이 에드워드 마네라는 표현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사람을 가리키는 관계대명사인 who로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7번 Under his guidance, 그의 지도 하에 her brushstrokes became fast and loose. 그녀의 분놀림은 여기 분놀림이 brushstroke 말하는 거예요. 분놀림은 빠르고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loose가 느슨한이잖아요. 느슨하다라는 건 뭔가 타이트하지 않다는 소리니까 자유로워진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8번 in time 지금 무슨 뜻이라고 나와? 시간이 지나면서 라고 나오는 것도 확인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details were eliminated. 그녀의 그림에서 세부사항, 디테일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be eliminated 해가지고 또 목적어 없어서 수동 쓰이는 거 확인이 되고요. Her colors were bolder. 그녀의 색채는 더 대담해졌고 과감해졌고. And she focused on representing the changing effects of light. 그녀는 빛의 변화하는 왜? changing이니까 변화하는 효과를 representing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represent 표현이라고 지금 번역되고 있는 거 확인되고요. express라는 표현이랑 비슷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Maurice's success as an impressionist painter characterized by a direct observation of nature was remarkable in that she was one of the first women to challenge established art circles.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전체 문장 중에서 사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들도 있고 이 사람의 생애를 요약해주는 문장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녀가 인상주의 화가로서 해서 몸으로서니까 인상주의 화가로서 그녀가 한 성공은 이라고 지금 주어는 Maurice's success인데 중간에 컴마가 찍혔어. 근데 선생님 누누이 얘기했다. 컴마 찍히고 접속사나 관계사가 없으면 본동사가 못 나온다 했고 그 본동사 대신에 나올 수 있는 동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분사라 그랬어요. 이 characterized 보면서 과거형 동사네 이러시면 안 돼요. 컴마가 나오고 접속사 관계사가 없기 때문에 과거형 본동사가 아닌 과거분사 pp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인 것도 확인이 되죠. 목적어 없어서. 그럼 여기 뒤에 중간 부분은 이렇게 컴마 사이에 분사가 삽입되어서 앞에 나와 있는 맥락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에 대한 직접적 관찰로 특징 지어지는 인상주의 화가로서의 그녀의 성공은 눈에 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이 구성되는 거예요. 눈에 띕니다. 그런 다음에 in that 좀 표시 좀 확실하게 해줄게요. 원래 in은 전치사고 in 뒤에 원래 대절 이런 거 전치사 뒤에는 대절 같은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in that이라는 표현을 하나의 chun크로 써서 덩어리 표현으로 써서 어떤 뜻?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을 자아내면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in that 무슨 뜻이라고? 뭐뭐라는 점에서. 뒤에는 완전한 절이 구성됩니다. in that 주어 동사하면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해석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해석하면 그녀가 the first women
첫 번째 여성이야. 뭐 한 첫 번째 여성이냐면 이미 공고히 다져진 이미 기존의 예술계를 이의 제기한 내지는 이 기존의 예술계에 도전한 최초의 여성들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인상주의 화가로서의 성공은 눈에 띕니다.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빈칸 보시면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특징으로 하는 이 부분이 여기죠. 직접적인 관찰로 특징 지어지는 이렇게 부분이 이 부분. 인상주의 화가로서의 모리소의 성공은 그녀가 이미 확립된 내지는 공고히 된 아니면은 기존의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established 하면 기존의 미술계에 도전한 최초 여성 중 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remarkable 하다 하면서 마무리. 이 문장이 이 글의 핵심 문장이라 했습니다. 갈무리 지어주는. 그리고 이제 컴마 뒤에 분사 쓰임 보이는 것도 확인이 되고 in that이라는 조금 신박한 전치사를 쓰고 있다라는 지점에서도 이 문장을 공부해봄직해요. 자, 퀵 체크 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모리선은 17세에 공식 살롱에 데뷔해서 풍경화를 전시하는 것을 시작했다. 공식 살롱에 데뷔한 건 23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틀렸죠. 요런 아주 쪼잔한 문제들도 내신에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숫자나 정확한 정보 파악하는 거 꼭 연습하셔야 되겠고 2번 에드와르 마네는 모리소의 초기 스타일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색채를 미묘하게 만들었다. 에드와르 마네가 영향을 미친 건 맞아. 근데 에드와르 마네를 만남으로써 분놀림이 빠르고 자유로워지고 디테일이 제거되고 색채가 과감해지고 bolder해졌다고 나와요. 대담해졌다고. 근데 여기서 미묘해졌대. 미묘하다라는 표현은 subtle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색채에 대한 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겠어요. 3번 모리소는 자연을 직접 관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상주의 화가로서의 성공을 거두었다. 마지막 문장에 나왔던 언급이죠. 맞고요. 4번 마네의 지도를 받은 후 모리소의 그림은 더 많은 세부 묘사를 어떻게 하게 됐다 그랬어요? 세부 묘사를? 제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X가 되겠고 모리소는 확립된 미술계에 도전한 최초 여성 중 한 명으로서 인상주의 화가로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5번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 10번 문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3번과 5번이 이 글에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맞는 내용 위주로 형광펜으로 좀 표시를 해가지고 이 글 복습할 때 이 형광펜 칠한 세부사항 위주로 복습하면 되겠고요. 이 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난이도가 어려운 내용 아니고 뭐 마지막 문장 정도만 한 번씩 뭐 적어보든지 복습하면서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7과 어널리시스 여기까지 할게요.